그 일본의 도시농업은 이제 만약에 영국의 얼란먼트 가든이라 그러면 일본은 도시농업 이렇게 딱 돼요.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간지 이게 한 5, 6년 이상 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니면서 이제 아다치구가 동경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동경에서 제가 1시간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농업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이 있는데 하여튼 이미 시민공원도 맞고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어떻게 하고 동경 아주 번화가에 어떻게 꾸민가 이걸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동경 아다치 구립이니까 뭐 우리 시립처럼 이렇게 구립인데 도시농업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본래 농촌 농업 시험장 우리 옛날에 송악동 보면은 수도자가는 시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험장이 도시농업공원으로 이 모습을 갖추고 변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자도 심고 밭작물도 심고 잔디광장도 있고 매실나무 숲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도시건설부 공원정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직원을 보니까 상근 직원이 있어요. 구청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비상근 직원은 NGO 단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단체 이런 분들이 이걸 관리해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짓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땅에 보면 이게 전철이 다녀요. 이게 이제 강이 흐르고 이 짜투리 땅 있잖아요. 여기다가 시민공원을 도시농업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휴식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갔을 때는 배추 심었고 여름철에 갔을 겁니다. 메리골드 여기도 심어놨죠. 고구마도 심고 또 농기구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애들 유치원 애들 체험학습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잔디밭에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고 뭐 이리 허브 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이거 뭐 식물 말려가지고 드라이 해놓기도 하고 이런 거 농작물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사람들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수세미인데 수세미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염색해갖고 진짜 쓰면 너무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송악동에 보면은 벽면 같은 데 너무 보기 싫은 데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이 여름철에 덩굴성 식물을 심어 갖고 있는데 덩굴성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딱 이렇게 자랐을 때 딱 자르면요 그 수액을 받으면 스킨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스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알맹이는 또 이렇게 수세미도 가능하고 수세미도 이거 그냥 수세미는 보기 싫잖아요. 염색을 약간 하면 돼요. 천연 염색을 하면 더 색깔이 이렇게 예뻐져요. 화학 염색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런 것도 상품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일본 동경도 이제 그 마을 중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농원이에요. 이건 농원이라고 붙었는데 여기는 지금 식물이 많지 않고 이제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아주 잘 가꾸는 데도 있고 그죠? 그때 당시도 그 동경도에서 이런 도시농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화장실이 있고요. 쉼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뭘 만든다면은 분명히 쉼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농기구도 이렇게 되죠. 맨날 들고 다닐 수 없죠. 여러분들 첫날에 쇼핑백 받았죠. 쇼핑백 길었죠. 그 이유는 뭐냐. 홈이 넣고 다니라고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이런 기구를 마련해줘요. 시에서 해주겠죠. 그럼 와서 농사 짓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송악동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파트에 있죠. 아파트에 보면은 아까는 그건 민가 주변이었고 아파트에도 역시 이렇게 채소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양하게. 이건 동경시내 한복판입니다. 한복판에 보니까 이상하게 뭐 이 막팜이라 해가지고 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농장이 뭘까 보니까 일본 비루가 맥주잖아요. 맥주 농원 해가지고 뭐 서클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채소를 이런 걸 심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비닐 멀칭을 해놨어요. 해놓고 이게 무 종자를 뿌려놓고 고추도 있고 이런 거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추입니다. 고추인데 왜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걸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맥주 회사가 도심에서 이런 식물을 재배하면은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텃밭에다가 조금 해가지고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 동경도 번화가에 가면은 파소나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전체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건물 벽에다가 전부 다 벽면 녹화를 했어요. 파란 식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들어간 입구 뭐 커피 마시는 공간도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LED 등을 이용해가지고 오이를 재배하고 오이가 달랑달랑 달렸어요. 그 옆에는 뭐냐면 벼예요. 벼를 재배해가지고 벼도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가 달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예, 벼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냐면 파나소라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을 그 처리하는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건물 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 내에서. 그래서 고이점이 충리도 왔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동경 가면 이걸 꼭 가보셔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셔야 돼요. 예, 이런 곳인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본 시조가 여기 하조원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조원을 보면은 앵무새도 있고 뭐, 부엉이들 많이 전시하고 한쪽에는 이제 있고 유리온실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꽃을 달 때 이 화분을 놓게 되면 너무 공간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행행바스게 매달 화분을 천정에다 다는 거예요. 이 꽃만 다느냐? 자, 고구마 줄기도 달면 돼요. 그럼 익산에 또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만약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저는 고구마 줄기 색깔이 막 갈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이런 것도 디자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푸켓에 오비히로로 가면 푸켓도 우리 여름철에 시원하니까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완전 푸켓은 시골이잖아요. 이게 토카치라는 힐이라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료예요. 개인이 만든 유료인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자, 반드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관련 상품을 팔아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올 때 그걸 통과해가지고 물건을 사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텃밭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정원도 꾸며놨는데 텃밭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한 거 보세요. 옥수수를 중심식으로 딱 심어가지고 이 옥수수 따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멋을 한 거예요. 지금 한려날 딱 심어놓고 또 다른 허브를 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텃밭 주로 식물을 이용해서 했고 달리아나 이런 꽃들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더라 이런 거 볼 수 있고 또 그 오비로의 닭가시 천년의 숲이라는 데 또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데요. 이 판 가든이 있어요. 뭔가 플랜트 박스에다가 식물을 이렇게 채소를 심어놨는데 보니까 상치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 이렇게 심어가 디자인을 했고 이 꽃 사루비아 꽃이거든요. 사루비아 꽃을 심었는데 그것도 지금 동반작물이 돼가지고 이게 배추에 벌레가 안 생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상치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죠? 종류가 달리면 맛도 다르고 뭐 색도 다르고 하니까 이 디자인도 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 반드시 메리골드를 중간중간에 심어놨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벌레 많이 먹잖아요,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루비아를 심은 것도 이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또 허브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허브 라벤더 심어놨네요. 그리고 옥수수에다가 호박도 심고 뭐 콩도 심고 이런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정원까지 다 봤는데 그럼 송악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52개 텃밭이 있는데요. 지금 텃밭을 보니까 여기 뭐 다양해요. 이렇게 한삼도 있고 이렇게 꽤 넓은 데도 있고 하여튼 비닐 멀칭 고추 심고 양파 심고 마늘 심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짜투리 땅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모투리 땅도 있고 지금 이런 거 양파를 참 많이 심을 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송악동이 활기차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 때문에 송악동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개인 소유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빈 땅도 있고 또 남을 걸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총괄해서 뭔가 좀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깨 심고 뭐 이런데 이 또 개들 들어가지 말고 다 망을 또 쳐놓고 또 이 뭐 차광망 쳐놓고 쓰레기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철조망 쳐놓은 데도 있고 뭐 각각 달라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송악동 그 큰 건물 옆에 보니까 텃밭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막 목욕탕 통에다가 이렇게 또 채소 깎아 놓은 데도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을 깎아 놓는다면 센터에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컨셉으로 가면은 그 컨셉에 맞게끔 이런 용기도 좀 특별 조명 주작에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쑥 심어가면 주민들이 그게 재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빈트가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또 쓰레기장도 있더라고요. 쓰레기장도 있고 이렇게 나무 잘라가 버린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가자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공공텃밭을 익산시에서 300평을 사놨거든요.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터가 너무 작아요. 작아가지고 이걸 뭐 체험학습장도 안 될 것 같고 뭐도 안 될 것 같는데, 하여튼 지금 안을 좀 꾸미고 있는데, 터가 뭐 반듯한 것도 아니에요. 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해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창고 하나 짓고 이제 뭐 유리 온실을 지을까 첨단 온실을 지어가지고 뭐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수가 워낙 작아서 체험장도 부족하고 뭐 첨단 온실을 짓는데도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잘하려면 좀 큰 넓은 텃밭을 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공 텃밭을 잘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 송악동은 뭐냐면 52개 개인 텃밭을 각자로 갈 것인가,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걸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텃밭으로 간다면 정원을 뭐 아까 지능청이 했던 일반 텃밭으로 갈 것인가, 기능성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 텃밭보다는 이렇게 좀 수익성이 높은 거 뭐 블루베리로 갈 것인가, 뭐 곤달비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관은 익산시 농업재생센터하고 여러분들 협의체하고 이제 잘 해가지고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지. 다른 데는 이미 식물 심은 곳도 있어요. 시작이 일찍 한 데는. 근데 송악동은 좀 늦어가지고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만약에 텃밭 하면은 대비도 지원해주고 이러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텃밭 뭐 도시농업을 하는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텃밭이 아니더라도 목표는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자. 그리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그러면서 특화 사업으로 소득 창출을 하자. 특화 사업이 뭐가 될지 몰라요.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돈벌이가 된다면은 공동주민체에서 창업을 하자. 창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창업은 창업보육센터 또 만들 거거든요, 송악동에. 그러면은 이걸 농산물을 해가지고 어떻게 유통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까지 이제 해야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특화 작물 자원 찾기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자원 찾기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할머니잖아요. 연세가 그 동네 시골 마을인데 평균 연령이 78세예요. 근데 78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 가볍게 노인들이 가볍게 참여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요. 그 산골 마을에 이런 잎이 있었어요. 이 잎의 용도가 뭐냐면 초밥을 만들 때 초밥 싸는 잎이에요. 방부력이 있어가지고 초밥이 안 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럼 이 농가에서 만약 이거를 할머니들 따가지고 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협에다 출하를 하면은 농협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자, 자원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만약 이 지역에 막 쑥이 많다, 뭐, 냉이나물이 많다, 그러면 그것도 자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본래 송악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하는 게, 거기서 자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원이 없으면, 자원이 있다면, 자,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힘드는데, 함께 하면은 힘도 덜 들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판매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빨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특화 작물을 찾았는데 아무 찾을 게 없어, 송악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 만들까? 일본에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일본 아오모리에 보면은 벼농사를 짓는 농촌이에요. 농촌인데 이 그림을 멋진 벼를 가지고 15,000병 정도의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뭘 갖고 만들었겠어요? 그 검정쌀이 있잖아요. 검정쌀은 또 쌀이 검게 열리잖아요. 검정쌀 뭐 녹색미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연간 20만 명이 찾아오더라. 시골 마을을 찾아와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더라. 그러면서 체험학습도 같이 하게 돼가지고 관광객이 유입해서 돈벌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없으면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송악동도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드는 거죠. 후쿠시마에 그 포도 농장이 있는데 우리가 저 김제 뭐
백호포도 유명하잖아요. 그거 갖고 팔아면 여름철에 한 상자 10,000원, 12,000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체험 농장을 해보니까 굉장히 인원도 많고 돈을 벌게 되더라. 체험할 때 뭐 10,000원을 받는다, 20,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농장에도 보니까 그냥 포도만 주는 게 아니에요. 포도 따고 다른 과일도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찾아야 되고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도 없자면 너무 보잘것없으면 거창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추를 갖다가 부케로 만들었어. 부케로 만드니까 이렇게 참 사람들이 사가면서 꽃다발 느낌이 들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막 솔방울이 많이 난다. 이러면 이 솔방울 갖고 자원해갖고 뭐 액세서리를 만든다든지 장식품을 만드는데 우리 밑에 솔방울 만든 거예요. 지금 염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얼마든지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농사를 조금 지었다. 그럼 우리 익산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거 내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3,000원짜리도 좋고, 이렇게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이거 참 저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채소를 뭐 고추 조금 이렇게 하니까 세트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목을 어떤 집은 이거 짓고 어떤 게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충청도에 정안에 가면 밤을마이 재배하잖아요. 알빵 그 우리 참 먹기 쉽지 않잖아요. 뭐 누가 줘서 그거를 제때 안 삶으면 또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 같은 데 가갖고 직거래 행사도 하고 또 알빵 그 자체로 가지고 가격이 안 나가니까 깎아가지고 하고 또 알빵을 말려가지고도 하고 말린 걸 가공해가 하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높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완전 농촌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그때 교육받아봤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생대학도 리더를 키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역할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 만들자. 아까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자 개인 농사 지어갖고 취나물 조금 고사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지역 주민을 딱 만나가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게 더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 영농을 해가지고 이 경우는 성공을 했고 거기도 보면 할머니들만 계신데 리더가 딱 똑똑한 분이 계셔가지고 마을 기업을 만들었어요. 마을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을 딱 내고 해가지고 돈벌이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뭘 했냐면은 전남 영광군 묘랑면에 완전 시골 마을인데 그 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느냐? 우리 면에서 군수님이 1억을 준다는데 이걸 가지고 마을 주민들 소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제가 갔어요. 신흥마을이 어떠냐면 너무나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 여기가. 그리고 여기 영광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흥마을에 원불교 교당이 하나 있어요. 교당이 있어가지고 이 교무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이런 안을 이제 수용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봄철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경관농업을 만들자. 그리고 이 마을은 보라색 마을로 만들자. 그래서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이리스나 산수구, 은근기 이런 거 심자고 했는데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꽃만 예쁘지 봄철에 잠깐 피지 이게 별로 그게 없어요.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하고 산수국도 좀 포기를 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은근기를 심고요. 그 수국은 그대로 가되 기존 수국을 심지 말고 이 라임라이트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고 이게 꽃이 지고 나면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심자 했고 그리고 이런 걸 다 제끼고 작약이나 도라지를 심자. 이 관리가 편하잖아요. 전부 다 단연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목을 제가 정해줬어요. 정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올해는 이제 이마치만 했어요. 내년에는 이마치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전부 다 경관로 유채를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흥마을 조그마한 동네가 지금 컨셉이 뭐냐면 찾아오는 그리고 이게 교당이 있고 또 역사적 유물이 있더라고요. 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이것을 이런 게 다 심는 것도 도로변에 전부 다 이걸 심었어요. 수국을. 이게 수국이 끝나고 난 보라색으로 돼요. 수국을 다 이렇게 심고 이런 부분에 은근기 이런 걸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지금
처음에 어떻게 봄부터 시작해. 작년 가을에 우리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 봄부터 이제 심은 거야. 묘종을 사다가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수국 잘라낸 가지는 삽목을 해가지고 내년에 팔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데 이제 사서 하면은 매년 돈이 들잖아요. 그 정식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밭에다 심었어요. 밭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다 주민들이 했는데 이때 주민들이 그냥 하겠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면에서 1억 중에서 전부 다 인건비를 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다 협력이 잘 되는 할머니들 하루 나오면 뭐 몇 시간 하고 8만 원씩 9만 원씩 받아가니까 이게 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은 작약 심어가고 작약 꽃이 피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수국을 심을 도로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국이 완전 마을이 인물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잘 관리를 잘해가지고 작년에 꽃이 피워준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완전 수국으로 해서 이제 몇 년 후는 수국 축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이 달라졌다 이리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농가에서 뭐 남한테 보여주면 뭐예요? 이걸 갖고 작물에 상품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거 교육 가는데 이 상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식초도 있고 뭐 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현실적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몇 년이 지나면 수국 축제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수국 축제 좀 해요. 요즘 수국이 완전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국은 전부 다 유색 같은 게 색깔이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흰색으로 간 이유는 좀 차별을 하자 해갖고 흰색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 수국 축제가 뭐 단위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입장료도 받고 관련 상품도 팔죠. 그래서 제 생각은 모량면 같은 경우는 수국을 삽목을 해놨잖아요. 삽목을 해놨는데 제가 이 익산역 자주 다니니까 보니까 이 삽목묘 하나에 화분 하나에 이만한 화분 하나에 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럼 삽목한 게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그걸 이제 묘종을 팔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묘종을 팔아 먹어야 되고, 거기는. 그 다음에 화분으로 키워서 화분으로 팔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절화로 팔아야 되겠죠. 수국 같은 경우 요즘 부케 같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예식을 할 때 요즘 부케나 뭐 작약 같은 게 이렇게 유행하거든요. 이런 꽃으로 용도로 판매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꽃을 제때 못 팔았다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돼요. 꽃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 아파를 이 소재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수국 아파 꽃잎 하나에 얼마인가? 하나에 100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한 농가에서 수국꽃만 말려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버는 농가도 있어요. 이런 가공을 우리가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염색하면 이 염색이 너무 진하게는 좀 파스텔톤으로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체험 상품도 만들 수 있고 관광 상품도 다 되고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액세서리 귀걸이 다 돼요. 팔찌 다 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계 뭐 다 되죠. 요즘 유행하는 폰 케이스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체험 상품으로는 꽃잎 말려 액자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 좋거든요. 만약 5,000원 받는다 이러면은 체험 상품으로 주민들 소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엽서도 만들 수 있고 소주잔 만드는 거예요. 소주잔에다 레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술을 보면 딱 꽃잎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고 폰 케이스도 되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꽃 말려갖고 이런 거 액세서리 시계도 만들 수 있고 뭐 향수병 꽂이도 만들 수 있고 요즘 유행하는 하바리움 같은 거 장식품도 만들 수 있고, 제가 그 베트남 가서 사온 거예요. 수국꽃을. 프리저브드 해가지고 수국꽃이 생화 같은 바로 시들잖아요. 이거는 약품칠을 했어요. 약품칠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상품으로 제가 사왔는데 지금 10년이 가까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영구적으로. 이런 상품 우리가 개발하는 거 우리 학교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자, 백화점에 가면 수국 갖고 크게 디스플레이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생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라이 플라워나 보존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공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지금 일본에서 이 수국꽃이 보존화돼가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국내에서 소비가 있는데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이런 데 납품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 연구실에요. 이제 우리가 뭐 이 꽃 가공 같은 거 좀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약도 심었다 그랬잖아요. 작약은 뿌리로 약재를 팔죠, 그죠? 작약도 꽃으로 뭐 굉장히 요즘 부케로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경관도 만들어주면서 가치가 있고, 엉겅퀴는요 이게 그 어릴 때 나물로 뭐 해먹고 된장국 끓여 먹는 거예요. 남부 지역에는 채소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채소를 이용하고 꽃이 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꽃을 따가지고 화장품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할 거예요. 그러면 농가 소득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고 있고, 도라지 이건 당연한 거죠. 단연초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도라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광군 신흥마을은 제가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강원도 그 메밀꽃 있잖아요, 그죠? 메밀 막국수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동네를 그냥 메밀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뭐 역사 정력이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북해도 가보니까 감자밭이 있는데 여름철에 보니까 쫙 넓이 전체가 감자밭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대면적이면 이런 것도 또 되더라 이런 얘기고, 저 이제 만약에 그 송악동에 도로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세요. 이게 미국 시카고인데요. 시카고의 도로 조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 조경이 한 번 해가지고 1년 가는 게 아니고요. 3개월마다 바뀌어요. 이 디자인이. 3개월 다 바뀌고, 여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 마네킹을 걸어놓고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을 딱 누가 디자인했다 이렇게 실명제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하겠죠. 이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카고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가을에 가봤어요. 가을에 가면 국화꽃을 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국화축제, 익산 국화축제 보면 참 디스플레이를 너무 못 해놨잖아. 그냥 빨강, 노랗게 너무 촌스럽게 해놨잖아요. 근데 얘는 디자인이 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송악동의 거리가 아름다워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아까 이거 설명했죠. 자, 이 고창선운사가 이거 꽃 이름 뭐예요? 상사화잖아요. 상사화 가지고 지금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만약 그 지역에 고창연가 한 평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상사화 연구자예요. 근데 고창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큰 군락지를 갖고 있어요. 그때 고창 군수님 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영광에서 완전 축제를 해가 지금 2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창은 이제 끼지도 못해요,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이 축제를 하는데 뭐가 잘 팔리는 겁니까? 굴비, 모시떡, 한우가 싹쓸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화 뭐 음식점 이런 게 잘 되고, 상사화 이용 상품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사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빵을 만들었는데 상사화는 실제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품공정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촌사람들 공무원들 잘 몰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뭐 울산에 고래빵이 유명하다 하니까 여기도 상사화 빵 만들자 해가지고 거명 떠가지고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사화 뭐 물질이 들어가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사화를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판다든지, 아니면 구글을 파는데 비닐에 넣어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네덜란드 가면 튜립을 팔 때 이렇게 예쁜 용기에 포장해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장지 좀 개발하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 네덜란드 가면 튜립을 간 컨셉으로 너무나 많은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거 커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화하고 접목시키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에코백도 만들고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그 작년에 축제에 특강을 가지고 뭘 제안했냐면, 가장 쉽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마그네틱이다. 이게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제가 산 건데, 하여튼 독일에 보면은 성당들이 유명하잖아요. 뭐 무슨 성당이 있는데, 이 영광군에 보면 굴비, 뭐 상사화, 또 모시떡 해가지고 충분히 그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내년 축제는 팔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본 우키하에 가면은 이 조그마한 후쿠오카의 조그마한 이 완전 산골 도시예요. 인구 뭐 3만도 안 돼요. 3만도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사계절 내고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느냐 하면은 200에서 4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산골 마을에. 뭘 보러 오느냐? 봄에는 뭐 유채도 있고, 가을에는 이 그 빨간 그 고창 선우사에 있는 상사화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상사화 보러 오는가 했더니만, 이 상사화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옛날에 이게 완전 산골 마을이라서 다랑이 논이에요. 다랑이 논이기 때문에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상사화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돼주는 거예요. 벼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지금 다랑논에. 남의 다랑이 논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다랑이 논만 보러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 그림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200명, 내지 400명이 온다. 우리 야생하는 사람 이곳에 안 가봤던 사람 없어요. 야, 그 정도다. 마을 입구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계절로,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한철만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와요. 벼를 심고 수확하고 떡을 해먹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송악동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출입 나라 네덜란드, 리스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네덜란드예요. 이거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판매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쿠케너프 정원에다가 출입 축제를 벌리는데 이 출입이 지금 32헥타에 한 700만 개의 구근을 심어요. 심어가지고 8주간 축제를 하는데 80만 명이 오는데 여기 오는 사람은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아요. 우리도 꽃다는 사람 문명에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역사가 한 67년 뭐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특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고 그래서 뭐 꽃 프레이드 같은 거 하고도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일본 북해도 후라노로 가면은 팜도미다 농장이 있는데 불모지잖아요. 북해도 눈이 많이 와서 어떤 작물도 안 돼요. 그런 조건에서 뭐 아이디어 발상을 해가지고 라벤더를 심은 거예요. 라벤더는 유럽이 거잖아요. 따뜻한 지역에 자라는 거잖아요. 추위 안 돼요. 그런데 이 북해들은 워낙 눈이 많이 오면 겨울철에 몇 미터 쌓이니까 눈이 이불 역할을 해가지고 이월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벤더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보니까 1년에 2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개인 농장이에요, 이게. 개인 농장인데 200만 명 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꽃밭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입장료도 안 받아요. 뭐 하느냐. 가장자리에 보면 전부 다 상점이 있어요. 상점에다 물건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꽃창포 이 하나만 딱 심어가지고 또 그 북해도 이런 꽃창포원도 있고 이런 축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 정원을 꾸민다 그러면 한 가지 컨셉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가자 그러면 노란색 꽃만 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원 같은 경우는 옐로우 시트라고 이렇게 명명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부산 봉산마을에 특화작물, 우리가 도시농업을 뭘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지금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이 봉산마을은 지금 이게 수산업, 뭡니까, 선박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이 수두룩한 거예요. 유령의 도시가 됐는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과제를 크게 보니까 4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 특화 사업에서 블루베리를 심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체험 농장, 잼 가공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빈집이 없는 뭐 봉산마을 만들겠다. 그래서 마을 브랜드도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바다고, 이게 지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완전 그 산골짜기라니까, 벽칠을 파란색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뭐 산토리니 가면은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특색 있게 이제 바다 색을 이렇게 칠한 것 같아요. 건물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빈집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체험 농장을 만들어 놓고 블루베리도 열매도 먹지만 잎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잎을 가공해서 녹차처럼 만드는 이런 실습을 했더라고요. 이런 치로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해가지고 뭐 상품만 이제 앞으로 하겠죠. 그리고 블루베리도 이제 많이 나오면은 잼도 만들겠죠. 그죠? 근데 올해 보니까 블루베리가요, 가격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올해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에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막 이 농사 안 된다가 다 배버려가지고 올해는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블루베리는 당년에 심어가고 또 그 큰 나무를 심자면 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인데 하여튼 여기는 컨셉을 블루베리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체험학습도 하는데, 결국은 체험학습한테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이 하게 되겠죠. 마을 주민이 이렇게 해서 소득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1kg 따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익산 송악동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 컨셉을 잘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하여튼 일자리까지 창출되게끔 해야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화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주제를 잘 정하자 이런 얘기고,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시농업 관리사로, 도시농업사로 활력을 하려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이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되냐면 이론과 실습을 합해가 8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익산시로부터 도시농업 전문가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거 도시농업 관리사가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18년도에 교육받았어요. 6개월간 교육받고 자격증까지 딴 거예요. 따가지고 이제 했고. 자, 오늘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곤달비를 택한 이유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곤달비는 다년초입니다. 다년초. 한번 심어 놓으면 10년 이상 가요. 그리고 이제, 곤달비,
곤달비 말고 뭐죠? 곰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묘를 나눠 드릴 텐데 이거는 작년 여름에 씨를 받아 가지고 씨를 뿌려 가지고 묘를 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여름철 온도가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키우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묘 상태로 나눠 드릴 겁니다. 드리면 지금 이 식물은 반음지 식물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도 그늘에서 심어야 되고 그늘에서 관리해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이 식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송악동에 소나무가 많았다며요. 근데 이 식물이 소나무 밑에 방 그늘에 잘 자라요. 이 자생게 남은 고기리 단지가 있거든요.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자라는데 이걸 딱 보면 이거 진짜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쌈 먹고 싶고 나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악동도 만약에 소나무가 있다면 이런 데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격을 보세요. 4, 5월 달에 1kg에 2만 원 같으면 블루베리가 아무리 비싸도 2만 원 못 받아요.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없어서도 못 팔아요, 지금 이 남은 고기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 뭐 시에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농가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 익산에서 한다면 지금에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좋으냐면은 지리산 곤달비 팜투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팜투를 해요. 그러면은 봉지 하나 주고 1시간 뜯기 해가지고 10,000원인가 받아요. 그럼 이게 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 산에 심어 놓으면 수확량이 적어요. 그래서 수확량을 많이 내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재배해서 소독작물을 하려면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야 돼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도시 내에서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이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될까?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려면 돈도 들어요. 그러려면 또 쉽게 하려면 그냥 차광만 치면 돼요. 그냥 지주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이것도 도시 환경에서는 안 돼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어요. 옥수수를 심고 그 사이에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늘이 져서 이게 자라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곤달비를 한다면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죽고 나서도 이게 다 뽑아내고 해보니까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심었을 때는 수량이 너무 적게 나는데 옥수수 사이에 심으니까 수량도 많이 나고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심을 때 이 정도 되는데 포기가 한 3년 돼야요. 굉장히 포기가 늘어나요. 그리고 키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 잎을 따는데, 이제 우리가 쌈채소는 이 정도 수확을 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수확해가지고 이게 1kg에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지금. 소득작물로 파는데, 지금 쌈용으로도 팔고, 이제 만약 제때 못 팔았다 이러면 건나무를 팔면 되겠죠. 근데 그게 물량이 적어갖고 이것도 팔 게 없어요, 지금. 쌈채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철 지나고 나면 지금 있으면 되면 잎이 굉장히 새어요. 새어갖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쌈채소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말려가지고 딱 해놨다가 보관해놨다가 분말로 만들었어요. 녹차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말린 것은 곤드레 밥을 했어요. 곤드레 밥이 아니라 곤달비 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가를 불러다가 시식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곤드레 밥이고 뭐가 됐든 뭐 전부 다 양념 맛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생으로 했을 때도 괜찮고 말렸어도 괜찮고, 말렸을 때는 보통 한 10분까지 물에 담글 필요가 없어. 한 2분 정도 담가가지고 이렇게 밥할 때 썰어 넣으니까 너무 색도 향도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밥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김제에 이게 냉동밥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급이 된다면 냉동밥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곤드레밥 보니까 대전에 코엑스 있잖아요. 뭐죠? 대전에 코스코. 거기서 곤드레밥 냉동밥을 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곤달비도 이걸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밥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제 특허 낸 것들이에요. 밥이 되는데 떡 안 되겠어요? 떡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참 장아찌 담는 거 좋아하잖아요. 장아찌 담는 거 이거 우리 레시피까지 다 개발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다음에 드리면 돼요. 장아찌 가능하지. 그리고 이 분말을 우리가 빵을 만들어 봤어요. 완전 빵 전문가를 모셔다가 빵을 만들면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카스테라 되고, 축제 때 이거 도너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저는 이제 만약에 익산에서 뭘 한다면 와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플. 왜냐하면 빵 같은 거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와플 같은 게 좀 가자류 바삭바삭하게 만들면 유통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플을 만들어가지고 이 역전에 팔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뭐 국수 다 되죠. 이거 곤달비 분말 갖고 비누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한 작물이 생물로서 못 팔았을 때 가공해가지고 건조해놨다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 가공이 되더라. 그런 작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득을 올리려면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했고, 오늘 이제 스파트빌림으로 이거 식물 심는 거 할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 자, 스파트빌림은 이제 동남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친정이 동남아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용도를 보면은 공기 정화 식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웬만한 식물들은 공기 정화인데,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하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햇빛을 받아요. 녹색으로 됐는데요. 하얀 게 꽃이 아니고 포예요, 포. 벌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이 가짜 꽃이에요. 가짜 꽃인데 진짜 꽃은 이게 꽃가루가 묻어 있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토랑가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토랑가는 땅이 징징한데 잘 돼서 마른 땅이 잘 됐어요. 토랑은 어떤 데 농사 잘 되던가요? 물기가 많은데. 물기가 많은 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기가 많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좋은 점 뭐냐면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분에 이렇게 심어주면 뭐 포기가 나눠지고, 여러분들이 실내에 심을 때 이런 분도 예뻐야 되죠, 그죠? 그냥 플라스틱 분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용기에 있으면 예쁜 게 쓰고, 이게 수경 재배가 돼요. 왜 수경 재배 되느냐? 토란이 물이 직직직직한데 잘 재배되잖아. 이게 토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에 재배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화분에 재배하다가 실적 나면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뿌리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뿌리 자라는 모습도 보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경 재배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꽃이라는 게 일단 아름답잖아요. 장식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환경을 좋게 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능이 환경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환경을 좋게 하느냐 이 설명을 해보면요. 입에 있으면 많은 먼지들이 있어요. 근데 입에 보면은 음이온도 배출하고 산소도 배출하고 한기도 배출하고 이런 기능도 있고, 그죠? 또 입에 찰싹 먼지가 달라붙으면요, 이 숨구멍이 있어가 글로 통해가 뿌리로 내려가요. 뿌리에 내려가면 토양 속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 이 뿌리에 묻어 있는 그 먼지들이 다 제거가 돼요. 공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이 요즘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 흡수를 52% 뿌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원리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아파트에 주로 사시잖아요. 아파트 살 때 어떤 공부방에는 뭘 갖다 놓고 거실에는 뭘 갖다 놔야 될까? 그리고 화장실 냄새 나는 데는 뭘 갖다 놔을까 하니까 이 식물이 다른 데도 다 좋지만 화장실 욕실에 좋다는 거예요. 화장실 욕실에.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를 유독하게 이렇게 제거를 잘한다 이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은 보면요, 물을 안 줘도 되고 빛을 안 받아도 되고 뭐 이게 굉장히 강해요. 보니까 내방쳐 넣어도 절대 죽지도 않아요. 예, 건조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을 택해봤고, 그 제 연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 무조건 식물을 많이 갖다 놓으면 공기 정화가 돼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오늘은 이제 이거는 국화는 제가 어제 급조해가지고 구해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인데 국화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국화 삼목묘라도 하나 주라.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우리 오랫동안 구해놓으니까, 삼목묘 어떻게 송악동 주민 주겠느냐. 어느 정도 자란 거, 분재장 멋진 거 하나 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30개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이게 국화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 봄철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잘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재작이라고 하는 거죠. 분재작. 이게 분재나 작고 컴팩트하고 작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걸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잘 제 말대로 키우면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철사로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데. 자, 우리 국화 전시회 가보면은 이 늘어진 분재작을 고목에다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멋진 돌에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돌에 올린 것을 목부작이라 그러고 고목에 올린 것을 석부작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렇게 장식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까지는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쁜 화분에다가 지금 오늘은요, 이거 심고 빼낸 화분에다 심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예쁜 화분에다가 유인을 잘하고 적심을 잘해가지고 분재를 키워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삽목을 언제 했냐면 이게 4월 달에 삽목했습니다. 삽목해가지고 뿌리가 내리면요, 좀 이게 높게 심었어요. 뿌리를 좀 높게 심어가지고 이거 보면 줄기가 딱딱해요.
딱딱이 초본이 딱딱해요. 이렇게 높이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가지를 한 서너 개 뭐 어떤 이런 건 한 6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집에 가지고 구리 철사 같은 거 있죠. 철사를 가지고 유인을 해요. 이리 돌돌 이 감으면 이게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잡혀가요. 그렇게 잡혀가면서 그대로 키우면 키만 위쪽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적심을 해야 돼. 적심은 생장점을 따주는 거예요. 적심은 생장점을 따주는 거기 때문에 자 8월달 5일 오늘 5일이잖아요. 집에 딱 가져가가지고 이게 생장점이 어떻게 있는가 봐. 그것만 똑 따주세요. 딱 따주고 그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적심을 하느냐 8월 30일에 한 번 더 해요. 자 적심을 하면 3가지가 나와요. 나오면 그 3가지 나온 것을 또 적심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많아지겠죠. 이 상태가 분재를 해봐도 멋지지 않아요. 가지를 많이 내고 다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적심 한번 하고 30일에 적심을 하면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적심은 생장점을 따주는 거예요. 생장점을 따주는 거. 근데 외화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키가 크면 안 되잖아. 분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화제 비나이르는 약품을 써야 되는데 이걸 뭐 적심하고 나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외화제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화제는 치지 말고 약간 크게 키우더라도 너무 그늘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 있는데 좀 굉장히 빛을 좋아하는 겁니다. 통풍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갖다 놓게 되면 도장하지 웃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화제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에 가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유인을 하고 모양을 잡고 적심하고 또 30일에 적심 한번 하고 햇빛 강한 데 키우면 도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적심하면 안 돼요. 이제 꽃눈이 형성되고 가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떼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적심을 8월 30일에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키우면은 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박한 분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이상입니다. 네.